있습니다. 들립니까? 네. 저기 오늘 하반기 교육을 시작하게 됐는데 하반기 국어 교육을 진로에 맞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학부모가 같이 듣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나중에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부산 감리학교에서 오신 최영철 선생님입니다. 잘 보이세요? 이게 네. 비슷하게 보여서 전화는 모르겠네. 예,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부모님하고 학생들 주로 오셨는데, 그죠? 예. 부모님들 앞쪽에 앉고 학생들이 뒤에 앉는. 그러시구나. 예. 요, 중간에 이 스님들하고 교사분들, 예. 스님들. 학생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학생인지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 앞에 다 부모님들이시고. 네. 학생은 다 고등학생인 거예요, 그러면? 헷갈려요? 고등학생인 거죠? 네. 그럼 3학년은 없고, 여기. 고3. 이거 교사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고2. 고2. 예, 내려주고, 그 다음 고1. 고1이 아니었네. 예. 보통 이제 뭐 진로 교육하는 건 조금 달리, 이거는 좀 색다른 진로들, 그리고 이제 저도 대안학교에 최고 참 한 20년 있었어요. 있다 보니까 졸업한 선배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지. 그런데 학교마다 다 다른데 이상하게 비슷하게 가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어요. 그런 경향성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앞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부모님들은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교육에 이미 자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믿고 6년이든 10년이든 이 친구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뒤에서 같이 해가면서 이왕이면 부모님들도 한번 이 새로운 세상에 한번 같이 동참해보자. 이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류의 진로나 이런 거랑 좀 거리가 좀 있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5년이나 10년 지나면 틀림없이 이게 주류로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의 이 예지력을 믿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여기 같은 그 라인에 있는 분들끼리 잠시 서로 이야기를 좀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의 매력 포인트, 예, 자기 스스로의 매력 포인트. 왜 이게 진로 이야기하는데 매력 포인트를 얘기하냐면, 진로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나의 강점을 찾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좀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 거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찾아내는, 그래서 우선 그런 연습 삼아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 포인트, 이거는 오직 몸에 관련된 겁니다. 얼굴이면 얼굴도 좋고 뭐 어디 좋습니다. 매력 포인트 3개는 너무 많나? 사랑합니다. 네. 아버님은 고개를 드시는데 많으실 것 같은데. 3개가 너무 많다고. 3개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대답을 네네요. 네. 매력 포인트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냥 하나, 우리 뭐 젊은 학생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이거 하나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게 있죠, 그죠? 뭐 남학생들을 보니까 대부분 결혼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하는데, 아무튼 이루고 싶은 꿈 한 가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 포인트.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름이 이제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웃을 때 이 편안한 얼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 없어 안타까운데 종아리가 제가 상당히 괜찮다고 제가
20대, 10대부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 집사람이 저희 종아리에 반했다는 거. 안타깝지만 이제 그랬다는 거.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매력 포인트를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옆에 요 같은 요 옆에 있는 요 세 분 그죠? 이렇게 해서 학생들도 네, 거기 같이 앉은 학생들끼리 이렇게 나의 매력 포인트는 뭔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네, 서로 나눠줄 때 나의 매력 포인트는 뭐다. 그래서 인사 나누실 거예요. 인사 아니, 서로의 매력 포인트 세 가지. 나는 항상 스타일, 흰머리. 매력 포인트 성격 얘기하지 마시고 뭐지? 성격이 너무 어렵다. 갑자기 어떻게 맞죠? 굉장히 선임적인 그거는 고소인이 있었으니까 수행 많이 하시니까 지장을 세상은 랩시가 똑같아. 내가 하려는 거랑 눈이 예뻐. 두 개는 됐네. 나도 동아리 하는 거 아니 잠깐만 진짜로 눈이 예쁘고 그 나이 아프잖아. 몸매가 달아요. 그러니까 척추가 곧바로. 네. 이건 나는 이런 거는 나는 성격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앞머리 잘라요. 오늘 미용실 갔는데 내가 앞머리 자를까 아 이마 예쁜데 왜 잘라 이런 게 있어.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다음에 말하시는 게 두개 찾았고. 누구라고 쳐요? 아 그런가? 목소리가 좋아. 목소리. 네. 매력 포인트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칭찬 나가시고요. 네. 이야기 하는 거 나오신 것 같은데. 나는 목소리가 특이하다. 이야기 많이 나오고. 계속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네. 자,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혹시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꿈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셨어요? 아직 안 했는데. 안 나누셨어요? 네. 매력 포인트 그냥. 맞아요. 네. 그러면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꿈 한 가지. 요 이야기에서 좀 나눠주십시오. 네.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꿈 한 가지. 요걸 꼭 이루고 싶다. 그 이야기를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 좀 나눠보세요. 이거 진짜 생각하는 거 없네. 버킷리스트네. 책. 저는 그냥 가족 혼자 가고 너무 좋더라니까. 근데 밴딩을 했잖아. 근데 작년에 이제 처음 딱 겨울에 갔는데 또 명목이 카페 또 이제 카페 잠시 심심할 때는 있어. 따로 결혼 힘들은 아니고 가정은 이제 나이 들었을 때 아이가 있고 싸우지 않고 편안한 가정. 행복하고 편안한 가정. 그래서 뭐 아프면 찾아볼 수 있고 그냥 바쁘다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시간이 이렇게 갈 줄 몰랐네요. 네, 7시 6분에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요즘 이제 진로 이야기 하다가 꿈 이야기 나오면 청소년들이 되게 압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언니 진짜? 정말 이상적인 삶을 살. 네, 맞습니다. 드림이죠, 드림. 근데 요즘 이제 네 꿈이 뭐니? 이렇게 물으면 직업으로 생각해서 되게 부담감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순간에 자기 꿈입니다. 잘 때 꾸는 꿈도 좋고 되게 황당하지만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사실 진로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중고 같이 수업 뭐 이렇게 할 때, 직업 찾는 것보다 오히려 네 꿈은 뭐니?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쭉 찾고,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제 졸업하기 전에 20대 때 내가 해보고 싶은 3대 프로젝트 정도는 여기서 가지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 그 다음에 20대 때 내가 뭘 할지, 그러니까 20대 때 직업을 찾거나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 3개를 가지고 가세요. 예. 고3쯤 되면 그 3개 프로젝트 정도는 가지고 나가면 재밌을 겁니다. 그럼 같이 친구들하고 할 것도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는 제가 좀 이상하지만 지난번 오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 지금 한 30대 된 이제 30대, 40대 된 어머님의 이야기인데, 어머님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고 아기를 이런 아기를 키워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럼 뭘 할까 생각하다가 그렇지 내가 먹는 거라도 뭔가 메시지를 주는 이제 먹은 걸 먹여야 되겠다 싶어서 모유 수유가 끝나자마자 아기한테 먹인 우유가 안슈타인. 왜냐하면 그렇죠. 안슈타인 같은 세계적인 두뇌를 가진 자녀를 키우고 싶다. 그래서 안슈타인을 계속 먹였다는 겁니다. 그죠? 먹이고 난 다음에 유치원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먹였는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니까 안슈타인까지는 아니구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먹인 우유가 왜냐하면 서울대는 갈 수 있게 서울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초등학교 때 열심히 먹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인 우유가 서울 우유. 근데 초등학교 지나고 난 다음에 중학교 갈 때쯤 되니까 주변 보니까 서울대는 아닐 수 있겠다 라고 어머님이 판단했죠. 그래서 먹인 우유가 부산 우유. 너무 낮췄네. 저희 부산인 걸 모르고 너무 빨리 낮췄잖아. 그 다음 그 우유 있네. 네, 스카이 가야 된다 그래서 건대우유. 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거 스카이 너무 어렵겠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래서 서울에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교로 가기 위해서 먹인 우유가 전국우유. 잘하신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고3이 됐어요. 수능도 치고 이제부터 직접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도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막판에 먹인 우유가 거기 잘 모르시네요. 지방에 있는 대학 지방도 저지방. 네, 전설과 예전에 이랬죠. 여러분 해도 진로 다 됐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진학이 진로였고 이랬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는데 그럼 진로라는 걸 이제 이 바뀐 시대에 어떻게 진로를 한번 정리해볼까 봤어요. 진로란 말 한자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네. 예. 학생들이 잘 모르겠지만 이 진로가 뭐냐면 참진자의 이슬 오자입니다. 여기 잘 알죠? 이쪽에 있죠, 이 회사가. 참원인가 있죠, 그죠? 네. 이 회사죠. 학생들도 별로 반응이 없네요. 이거는 술을 좋아하구나. 재미학생 술을 별로 안 좋아하고. 네. 근데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진로는 이거죠. 나아갈 진짜의 기로자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요 글자가 제가 자꾸 좀 진지하게 안 보니까 좀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같이 이 참진자 제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있는 참진자 이 기로자를 합쳐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진로, 참된 길. 지금 참된 자기 길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진로가 아닐까. 즉 다시 이야기하면 좋은 직업을 가지고 뭐 이렇게 돈 많게 살고 이게 진로가 아니고 진짜 자기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탁 찍어내가지고 자기 개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게 바로 진로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다 그렇게 위해서 여기 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과정에 있는 거고.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부모님 중에서 나는 진짜 나의 개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이 삶을 지금 살고 있다. 분 혹시 계십니까? 내 개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정말 나의 진로, 나의 사명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살짝 손 한번. 제가 너무 좀 과하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학생들 잘 보세요. 여기 부모님 아무 손 안 들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길이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40이 돼서 50이 되든 아직까지 계속 진로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진로가 10대, 20대 때 끝나는 게 아니고 40대, 50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도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네. 이거는 이제 공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0대 때 약관, 방면이라는 게 쓰죠, 그죠? 그 다음에 30대 때 일입.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공자가 살던 시대 때도 20대 때는 이게 꽃다운 나이에 20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20대 때 연애, 여자죠. 이거 오늘 되게 잘하시네요. 네. 20대 때 제일 중요한 건 이성이지 않습니까? 10대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들? 예? 뭐라고요? 학문. 원색은 확실히 다릅니다. 예. 이런 학교가 존재하고 있군요. 물론 이제 그 10대 때 그 뭐죠? 공자가 그러겠죠. 10대 때 그 학문의 뜻을 두자 그래서 지학입니까? 입지입니까? 지학이죠. 지학. 14세 아까 친구 말처럼 10대 때 학문이든 아니 자기 비전을 확실하게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진로 말고 직업 말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10대 때 가지면 그만큼 좋은 건 없어요. 네, 그게 아마 20대, 30대가 쌓이고 사에서 나중에 어떤 큰 힘을 발휘하는 게 중요한데 그와 동시에 나이가 들면서 가지는 일반적으로 공자는 벌써 2000년 된 사람 아닙니까? 2000년 된 사람은 이때도 이런 이제 그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인간의 DNA에 있는 것 같아요. 호르몬이 이렇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20대 때는 이래 까먹었네. 10대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뭘 것 같습니다. 20대 때는 여자애 혹은 남자 이성에 의해 우리가 막 흔들린다. 10대 때는 어디에 흔들린다? 물론 연애나 연예인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10대 때. 여긴 안 그런가? 온셈이 다르네요. 우리 학교는 치킨에 다 움직입니다. 치킨하고 피자는 지금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상관없이 이 친구들 치킨만 딱 하나 사주고 맛있는 고기만 해주면 이 친구들 다 따라옵니다. 뭐든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여긴 아닌가? 새로운 학교. 예. 다르네. 진짜. 예. 농담이면 진짜 10대는 이제 먹는 것에 따라서 이제 많이 움직인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0대 때는 이제 이성치고 30대 때는 중요하게 자립이죠. 네, 자립.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신적 자립이기도 하고 물질적 자립이기도 하고. 그래서 30대 때는 확실하게 자기 마음에 독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40대 때는 세상 일에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자기 일을 꿋꿋하게 할 수 있고, 50대 때는 하늘의 명을 깨달아서 살아. 네. 이렇게 되세요, 부모님들? 잘 안 되시죠? 한데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40대가 돼 보니까 저는 지금 40대인데 네. 진짜입니다. 이게 극복이 완전히 되게 어리거든요. 20대부터 제가 한 40대로 봐가지고 학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외부 방문들이 오다가 제가 교장인 줄 알고 착각해서 이제 교장선을 따라왔는데 그래서 저 40대인데 아무튼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커가는 게 좀 진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너무 10대 때 뭘 결정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정말 말도 안 돼. 20대 때 뭘 결정한다도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진로는 이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 나이대에 맞게 자기의 고민과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0대 때나 20대 자꾸 묻죠. 뭐 먹고 살려고 what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이 자꾸 뭐 먹고 살려라고 이 what 질문을 자꾸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던지게 되면 학생들은 뭘 찾을까요? 자녀 예, 지금 찾는데 뭐 먹고 살까에 자꾸 꽂히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네가 어떻게 살려라고 자꾸 묻게 되면 학생들은 자녀는 내가 어떻게 어떤 가치, 능력,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까에 꽂히게 되겠죠. 근데 지금 워낙 이 질문을 많이 던지는 바람에 학생들이 자꾸 여기에 갇혀버린 것 같아요. 네. 사회 상황도 그렇기도 하고,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어떻게 살 건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건지, 그 다음에 왜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10대 때 충분히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20대 때 자기 가치를 가지는데 지금 교육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기 있는 분들이 선생님들도 특히 선생님들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질문을 던지면은 어떻게 살 건지 그 다음에 왜 그걸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애늙은이처럼 그런 건 있죠. 뭐 철학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입을 또 살아가지고 그죠? 저와 같은 말을 잘 안 듣습니까? 학생들이 여기는 안 그렇습니까? 이거 안 그래요? 말 잘하죠? 네.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학기마다 계속 기말 발표나 그 다음에 이제 논문, 3학년 논문 발표, 2학년 때 자서전 쓰는 게 하도 많아서 좀 그런데 얘들이 고2쯤 되죠. 고2쯤 되면 앞에 나와서 이제 자기 기말 발표 때 자기 이야기를 이제 한 10분, 15분 발표하면 피드백을 선생님이 안 해줘요. 같은 동기나 선배들이 해주는데 장난 아닙니다. 사고 많이 친 애들 나오잖아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애들이 격려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선배대로 이야기하고 동기는 동기대로 찌르고 후배는 후배대로 이야기하고 기숙사 생활부터 해서 온갖 것들 이 친구 이야기가 그 자리에 다 돼요. 논문 발표는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 발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영혼들이 여기에 살아가고 잘하죠. 근데 말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독서를 하냐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주로 뭘 하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힘이 있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자기 깨달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되게 힘이 있는 건데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체득한 것들을 이제 나누고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큰 힘이 있다는 그런 좀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학생들이 대답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지만 진로에 있어가지고 대학생학이 직업 지위를 보장 못하고 고학력자 취업난도 많고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좀 더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진로 개발을 하는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네. 혹시 우리 학교에 이제 최근에 했던 좀 새로운 일들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 이제 여기는 마찬가지로 입학할 때 어떻게 하죠? 입학식 할 때 뭐 이렇게 환영도 하지 않습니까? 하면 이제 학생하고 부모님이 같이 이렇게 나와서 인사하고 막 그렇게 하죠. 여기도 하죠, 그죠? 다르네. 우리 생각은 죄송합니다. 네. 부산이라는 거 제가 물어볼게요. 그렇게 하는데 앞에는 소감 발표를 하는데 예전에 몰랐던 몇 가지 것들이 뭐가 나오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반대해서 못 온다. 저는 상상 못했어요. 그 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손자 교육에 왜 참여를 하지? 아니, 참여 혹은 참견을 하지? 그거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꽤 여러 가정이 우리 25명 들어오면 그 중에 한 서너 가정 그런 이야기 해요. 이상하다. 그리고 오시게 돼 직접. 많이 오세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국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경제 뭐 옛날 최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제 이게 이제 결정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게 보이더라고 하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지금 60대 이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경제적 이런 것들이 30대나 20대 때 내려왔어야 되는 거죠.
흘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위쪽에서 다 쥐고 있죠, 지금. 50대, 60대부터 경제를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버 쪽 아니면 산업이 되는 게 잘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20대, 30대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위에서 다 아직도 쥐고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얘기 한번 드리고. 자, 그렇다면 이제 사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어떤 사회인가요? 보통 진로할 때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랍니다. 자기 발견하고 세상 탐색 두 가지라는데 자기 발견은 여기서 하고 있죠. 여러분 그죠? 본인이 재밌어 하는 거, 그 다음에 능력,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거. 이 세 가지 발견을 위해서 여기 학교에서 계속 탐색을 하지 않습니까? 탐색을 하는데 고등학교 지금 2학년, 3학년이면 지금은 여기 중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치 쪽의 이야기가 아마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지 이야기가 안 나오고 이제 내가 뭘 해야 재밌는지 이야기가 나오면 아직 진로 탐색이 덜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중학교 때 이 두 가지 초등학교 때, 그 다음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이 들어서 계속 하지만 이게 충분히 되고 난 다음에 지금쯤 이야기를 나눌 때가 되는 거죠. 이래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진로 성숙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보냐면 세상을 보는 거죠. 해외에 나가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가면 자기 탐색이 된 친구들은 해외에 나가면 뭘 보냐면 진짜 보여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그럼 이제 그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얻는 게 막 생기죠. 근데 이 탐색이 안 된 친구는 해외에 나가도 뭡니까? 그래요? 이렇게 그냥 갔다 오는 수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자기 탐색이 충분히 되어야 그 다음에 세상을 볼 수 있다. 그럼 세상을 뭐 보냐면 현재 있는 세상도 보지만 여기에 눈 밝은 친구들은 어떠냐면 해외에 나가면은 예를 들어 여기는 제가 그때 들었을 때 고2 때 유럽으로 간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죠? 그죠? 그럼 유럽에 가면 여러 가지 것들을 보죠. 사람 만나는 것도 보고 다양한 세상도 보는데 거기서 우리나라랑 비교가 될 겁니다. 되죠? 비교가 되면 이런 점은 여기가 낫고 이런 점은 우리나라가 낫다. 그럼 이런 점들은 도입하면 참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이 친구는 된 겁니다. 세상 탐색할 준비가 된 겁니다. 예, 서로 비교, 장단점 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된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친구는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학교 내에서 자기 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이건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숫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숫자의 뜻은 뭘까요? 29,000불 달러죠. 어떤 걸까요? 7위? 예, 어느 나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작년입니다. 29,000달러입니다. 엄청나죠? 29,000달러 얼마죠? 3천만 원이죠. 가족 다 합치면 1억이 넘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우리 집은 또 그 다음에 600만 원. 청소년 실업. 청년 실업. 청년 실업. 청년 실업. 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600만 명은 비정규직입니다. 전체 노동자가 이제 1,800만 좀 되는데 지금 600만이 비정규직 30%가 넘는다는요. 220만 명? 네. 100만 원 이하 노동자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200만 원 이하 노동자가 50% 반입니다. 그 다음에 147만 명이 아까 아버님 말씀하신 청년 실업자입니다. 크죠? 20조 원? 큰 돈이죠. 지난번 여기 무다다 왔을 때 20조 원 이야기 하니까 4대가 4대가 이렇게 25조인가 그랬죠? 25조인가 22조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20조 원은 연 20조 원 우리나라에서 사교육 시장 무려 20조 원입니다. 1년에 교육부 예산이 54조 원인데 많이 안 되지만 엄청난 예산을 드리는 거죠. 이런 공교육 부태가 사교육 엄청난 돈을 드리는데 결과는 이래 됐죠. 웃긴 얘기죠. 네, 교육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나타내는지 안타까운데 더 재밌는 건 이 밑에 5조 원입니다. 네, 5조 원. 잘 모르겠지만 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병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형. 네네 맞습니다.
어느 분이시죠? 아, 예, 박수. 청년 혹시? 아, 예. 청년시장 규모가 연 5조 원이나 엄청나죠. 전 세계 4분의 1이랍니다. 근데 성령하는 사람들이 여러 층에 있지만 꼭 해야 될 사람도 있죠.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취업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성령을 다 한다. 심지어 목소리까지 성령을 다 한다고 하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안타깝죠. 자, 그러면 흔히 지식사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한 우리 클 때 20대 때 30대 우리라고 말해서 괜찮겠죠? 같은 세대인데 같은 세대인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클 때 30대 때 휴대폰이 나오려고 상상했어요? 저는 못했어요. 물론 제 친구가 삐삐 하는 LG에 가는 친구가 20대 때 있었는데 그 친구가 뭐 삐삐 이야기하면 휴대폰이 언뜻하긴 하더라고. 그때 막 삐삐 하는 그 뭐죠? 그 라인을 지금 다 바꾼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거구나 싶었는데 지금처럼 휴대폰이 이렇게 지금 엄청나죠, 그죠? 네. 저 지하철 가면 전부 다 심각하게 다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부 다 휴대폰으로 사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도 한 2-3시간 동안 들으면 지금 계속 이렇게 그 뭐죠? 소설 보고 이렇게 집사람 얘기 안 하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회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급격하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몰라요. 왜냐하면 워낙 급격한데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금 다 이게 뭐죠? 충격을 완화하는 게 지금 돼 있어가지고 뭐 어떤 새로운 게 나오더라도 이제 변하는구나 이렇게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후, 20년 후 지금 더 급격한 데 오고 있는데 우린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됐어요. 왜냐면 이미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럼 지금 10대는 어떻습니까? 장난 아니다. 앞으로 10대들이 커서 20년 후, 30년 후, 2045년, 35년 됐다. 어떤 세상이 될까요? 전혀 상상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40대, 50대는 진로 이야기하면 옛날 진로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 지식사회라는 것도 지금 엄청나게 변해온 이 상황을 보고 지식사회가 이야기를 하죠, 그죠? 한데, 뭐, 농경사회, 정보사, 지식사회가 넘어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위험사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왜냐하면 빈곤은 불평등하지만 스모그는 다 평등하다. 이 말 맞습니까? 예,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 핵이라든가 테러, 군경 오염, 저기 언제죠? 그 미국의 그 이제 테러 일어났을 때, 예, 그 건물이 뭐죠? 쌍둥이 건물 됐습니까? 무역센터. 예, 무역센터. 그건 뭐죠? 전 세계 그 경제 심장부였지 않습니까? 심장부가 타격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감히 상상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곳인지가 지금 테러를 당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게 이미 우리한테는 다 왔죠. 미국은 완전히 그때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보수하고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후쿠시마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었죠. 후쿠시마는 완전히 이 패러다임을 바꿨죠. 이 에너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지금 바꾼 거죠, 그죠? 미량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이런 패러다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올해죠, 올해 메르스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네, 시작돼서 우리나라 어디 들어왔습니까?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삼성병원입니다. 삼성병원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만든 병원 아닙니까? 그 병원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죠? 이제는 뭐 빈부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것들은 그럼 메르스가 올 한 해로 끝날 것 같습니까? 다른 게 계속 들어오죠. 네. 이렇게 위험은 잘 살든 못 살든 뭐를 떠나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회, 위험 사회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갈등 사회, 이념 갈등도 있고 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죠. 빈부 격차가 뭐 엄청나죠. 우리나라 가장 빈부 격차가 심한 나라죠. 갈등 지수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 빈부 격차 같아서 그리고 뭐 이런 싹쓸이 경제라든가 열심히 일하면 하우스포라든가 뭐 워킹포라 이렇게 하죠. 일하면 일할수록 점점 더 강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피로사회.
피로사회는 성과사회라는 말하고 같이 쓰는데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착지했다면 지금은 자기 자신을 착지해가지고 성과를 올려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한테 뭔가 이렇게 뭐죠 메시지도 걸고 이래가지고 뭔가 잘해야 되고 성과를 올려야 된다 이런 삶인 거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계속 어디 가서 배우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면 그러시구나. 대안적으로. 근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 그렇지 않아요? 이 일 되게 많이 하는 애 있지 않아요? 동아리 구태가 뭐 축제하면 그거 굳이 다 끼어가지고 그거 다 하는 애들 있죠? 지금 나중에도 그 일 많아집니다.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계속 그런 애가 있어요. 논문 발표 즈음에 선배하고 친구들이 전부 다 너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되게 중요한 이번에 대학교 한마당에 얘가 뭘 해야 되는데 애들이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빵을 해가지고 안타까운 일이 아무튼 그런 친구 엄청 많아요. 동아리 대여섯 개 들고 축제하면 전부 기획하고 이래가지고 일을 정말 잘합니다. 우리 교사도 훨씬 나아요. 눈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다 기획한다면 축제한다면 뭐부터 뭐까지 쫙 다 알고 우리 학사 일정 같은 거 학생들한테 보내주세요. 보면 애들이 딱 보고 이거 자르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 다 해요. 보는 눈이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도 그렇죠. 다 보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 성공이라는 말에 너무 우리가 경도돼서 지난 한 10년 정도는 여기에 많이 쫓아갔었죠. 그래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었죠. 미쳐라 해가지고 미쳐서 했었죠. 네. 근데 우리 유일하게 우리 대한학교에서 안 미쳤었죠. 안 미치고 우리 유지를 했는데 이제 이런 책은 안 나올 겁니다. 그죠? 단 5년, 10년이었죠. 그죠? 이 기간에 얼마나 우리가 이제 휩쓸려 했습니까? 그죠? 네. 이제 더 이상 미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연사 들어보셨죠 연고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연고 없이 죽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 이거는 이제 일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로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 특이한 직업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유품 정리가 나왔는데 일본에서 어떤 거냐면 그 자식도 안 돌봐주고 지역 사회에 그런 안전 보장망도 없이 그냥 죽어가는 이런 어르신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연 한 15,000명씩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생겨난 직업이 유품 정리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가가지고 정리해주는 직업이 있다는 거죠. 좀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도 작년 통계 1,500명 정도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무연고 보험 우리나라에 아직 없다는 제가 알았는데 없고 일본에 있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를 내 시신에 이런 거 정리해줄 사람을 해서 내가 보험을 드는 겁니다. 이거 옛날에 뭐로 다 했습니까? 예, 그렇죠. 마을에서 거의 다 했었죠. 예, 마을에서 거의 다 했고 가족들이 다 챙겨줬는데 지금은 아니죠. 다 이는 이대로 살아가라 다 이렇게 돼버렸죠. 그죠? 안타깝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자꾸 마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회복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을이나 공동체 회복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절실했어요. 근데 농촌에 가면 뭐 공동체가 살아있다 아닙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농촌도 똑같습니다. 지금 어떤지 아세요? 농촌 가면 이장님들이 우리 금산 같은 경우에 배를 다 설치해야 된다. 네, 설치해가지고 자기 힘들 때 이제 넘어갈 때 그때 배 누르면 이장님이 그걸 알고 뭐 내 이야기하자 이런 이야기 하는 정도입니다. 나이 다 들어가지고 지금 뭐 60대, 70대 다 되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다시 봐야 돼. 이 미성숙사인 거죠. 나이 들었지만 아들아 좀 내려와라. 어떤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 많은 거죠. 20대 때도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 통계입니다. 23세부터 30까지 60% 이상이 캥거루족이다. 즉 경제적으로 부모님한테 의존하는 친구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구직 노릇도 안 하는 성인이 요 나이 때 성인이 30%나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년 전부터 이제 우리 무슨 아빠죠? 예. 펭귄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한다고 열심히 했었죠. 그래 보내고 노후는 이제 뒷전에 두고. 그런데 지금 그 1세대 기러기 아빠들 보냈는데 그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오는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이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업에서
외국에 갔다가 들어온 친구들을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역차별한다는 겁니다. 기업문화가 잘 적응을 못하는 경향성을 많이 보였대요. 예전에 그 메리트가 영어 잘하는 이 메리트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고 오히려 역차별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낙동강 오리화된 기력이었거든요. 4대강으로 낙동강 오리화 사라졌다. 아무튼 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던 거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사회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볼까요? 우리 미래에 우리한테 가장 영향을 줄 사회는 어떤 사회가 나습니까? 위험 사회일지, 갈등 사회일지, 피로 사회일지, 무원 사회일지, 미성숙 사회일지. 혹시 위험 사회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위험 사회.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갈등 사회. 학생들 꼭 좀 들어주세요. 네, 갈등 사회.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피로 사회, 성과 사회. 그렇군요. 모연 사회. 네. 여기에 손든 학생이 있었습니까? 네. 그다음에 미성숙 사회. 부모님들이 많이 드셔야 되죠. 네, 좋습니다. 자, 학생들한테 묻습니다. 나는 졸업하자마자 부모님들로부터 경제적으로 무조건 독립하겠다. 자, 잘 봐주세요. 네. 졸업하자마자 독립하겠다. 아무도 없다. 부모님의 압력이 지금 있는데 손들어라. 안 드세요? 이 얘기 다르구나. 아무도 없다. 우리는 이제 부모님들 입학할 때 이제 이야기합니다. 미리 계약서를 쓰든지 해서 졸업하자마자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애들 수업 손들라고 하면 반은 듭니다. 졸업하지만 어쨌든 더 이상은 부모님한테 안 기대겠다. 요즘 애들이 학비 걱정 엄청 많이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20% 30% 정도가 23 혹은 4까지 갑니다. 남자 친구들은 군대 가는 거. 그다음 여학생들은 대학까지 그런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는 친구. 그다음 25 정도까지는 있고 그 다음까지 가겠다는 애들은 없어요. 예. 자 그럼 나가겠습니다. 다시 20살도 있고 23 정도까지는 졸업하고 3, 4년까지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싶다. 그래서 23 이후는 자기 독립하겠다. 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다 들어야 됩니다. 지금 들어야 됩니다. 네. 부모님 잘 얼굴 봐주시고 자 내리고 내리고. 자 그 다음에 사진 찍어야 되겠네 진짜. 26 혹은 7까지는 자기 독립하겠다. 거의 독립하겠다. 예. 고3 네. 현실적인 친구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혹시? 나는 독립 안 하겠다. 독립 안 하겠다. 계속 집에 있겠다. 집에 있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손들어 보려게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대 때 독립하겠다는 얘기 훨씬 비율은 높다가 고3쯤 되면은 비율이 좀 더 낮아집니다. 예. 낮아지는데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겠다는 건 확실해 애들이. 알바하든 뭘 하든 하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러면서 집에 붙어있는 애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독립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혹시 여기는 부산이니까 좀 다르겠네요. 지금 금산으로 돌아오는 애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금산에 취업한 애가 있고 원래 졸업해서 취업한 애, 그다음에 창업한 애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시 이제 한번 했고 8년 동안 했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 됐습니다. 자 누구 이야기일까요? 줄임말입니다. 천년백수. 예. 여기 지금 학생이죠? 예. 오예요. 또 이제 어느 학교 가도 지금 오이 애들이 저희 청년 다 청년들 이야기입니다. 홈퍼니는 홈컴퍼니 집에서 원서만 계속 쓰고 있는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 다음 청실신. 아, 그렇지. 네. 그 다음 3포 세대 들어보셨죠? 5포기 결혼 안 하고. 네, 결혼. 아예 연애, 결혼, 자녀 이 세 가지 포기한다. 지금 3포 세대에다가 하나 더 포기했습니다. 4포 세대. 취업까지는 포기 안 하나. 하나 더 포기한 게 인간관계 포기. 네. 이제 관계 포기하고 이제 직업만 찾겠다. 그러다가 5포가 나왔죠. 5포가 집 포기한다. 그죠? 그러다 7포 이야기하고 이제 하도 많이 포기해서 N 포기다. N 한 대로 다 포기한다. 이제 있죠. 그래서 뭐 취업까지 포기한다 이런 말까지. 그렇죠. 이게 3년인가 4년 전에 자기는 3포 세대라고 이야기했던 청년이 40%에서 지금은 70%가 자기는 3포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졸업한 학생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4학년쯤 되고 나이가 25부터 한 7, 8대는 대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면 부모님 세대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아예 그렇게 믿지도 않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한다. 네. 우리는 그건 그냥 희망인데 지상 그런 희망을 못 가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새로운 뭔가가 필요하다 혹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되게 절망한 세대이거든요. 그러면 뭐 20대,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해서 좀 더 내려오면 10대는 안 그러냐? 10대도 비슷합니다.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런 적이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이태원 아시죠? 그죠? 인구로는 인구의 90%가 아니고 인문계 인문계 90%가 백수다. 논다. 문송합니다. 문과에서 죄송합니다.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대 때 던져진 지금 두 가지. 하나는 공무원이라든가 해서 10년 동안 했는데 민영화가 된다거나 그래서 사실 공무원 연금 이야기하면 한 번도 맞았죠. 그죠? 또 어떻게 맞을지도 모르죠. 두 번째 대기업 입사가 열심히 해서 10년을 책임진 자리고 망한다. 이런 이야기.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었죠. 2013년 12월에 어느 학생이 이제 수능 치고 난 다음에 찍은 겁니다. 1, 2, 3등급을 시키고 4, 5, 6은 찍이고 8분 배달한다. 동의하십니까? 이 수능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자, 더 재밌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진로입니다. 초중고에서 문과, 이과가 나왔습니다. 문과 경상계 수요 수도 치킨집. 이게 백수 치킨집, 장과 치킨집. 이게 됐습니다. 공학계열 바로에서 바로사. 이 사람이 아마 치킨을 좋아해서 이 치킨집 쓴 것 같은데 치킨집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또 언제입니까? 작년부터가 지금 완전히 TV 프로그램에 예능 프로그램에 반이 뭡죠? 셰프이 먹는 거죠. 세상을 자꾸 이렇게 먹는 거 뭔가 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것들은 잠재우는 것 같아요. 이거로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걸로 다 통일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10대 초등학생들 이야기하면 직업 선호도 1위가 요리사. 그렇죠. 네. 치킨. 여기 치킨 잘 안 먹나? 학생들이? 잘 먹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아까는 처음에는 뭐 먹는 거 이야기 안 하다가 이제 대구 가면 있죠. 치맥 축제라고. 보세요. 치맥 축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 마을에 양계장 저들하고 술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다 반대했죠. 반대가 이제 결국 성공을 못했는데 그 끝나고 나니까 양돈장 또 들어오대요. 또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애들한테 있어서 너들 먹는 게 다 이렇게 된다니까 다르다. 우리 먹는 거랑 엄청 먹어요. 애들이 진짜 많이 먹고 조사했는데 연 뭐 100마리는 더 먹어요.
모르게. 예, 그리고 우리는 치킨 가게를 하죠, 학교에서. 그래서 지금 다 기르고 있습니다. 기르가지고, 진짜 건강한 닭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 학교에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앞으로 어떤 이제 학교의 방향성을 가지고 갈 거냐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아마 그런 고민을 이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잠시 할게요. 일단 이 늘어나는 무주택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니트족이 안 되고요, 교육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트레이닝도 안 된 상황. 이런 청년들이 아까 147만 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위축감이 기포물이 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고시생이나 취업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그죠?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될 거라고 믿지도 않는데 열심히 노력만 친구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도 있죠. 여기도 학원가를 계속 연도는 20대 후반까지 계속 연도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도 한때 그랬지만. 네. 엄청 많습니다. 노량진 장난 아니다. 거기서 평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40, 50까지 가는 사람, 입시, 고시에 있는 사람들 있죠. 더 많습니다, 지금. 엄청납니다. 네. 심지어 이제 우리 교사는 노량진 스킬을 내린 마찬가지고, 그 사람도 다 그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이제 취업하면 잘 지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취업해보니까 2010년, 11년, 14년인데 1년 내에 퇴사하는 확률이 25% 됩니다. 이거는 이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 다 합쳐서 한 겁니다. 비슷해요. 비슷하고 3년 내에 퇴사할 게 반 정도 됩니다. 50% 정도가 3년 내에 다 퇴사한다는 겁니다. 물론 학생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 구조가 좀 되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절망만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아니다. 희망은 있다. 네. 퀴즈 내겠습니다. 한 해 100명 이상 자살했습니다. 90년대 입시로 찌들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해외 특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이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여기에 절망만 하고 비판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시도였습니까? 그 시도를 했던 게 바로 이 대안은 대안학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전교도 있지만 전교에서 비판도 많이 하고 많이 했었죠. 그죠? 하고 뭐 대안도 제시했는데 실제로 행동한 거는 대안학교였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대안학교는 비판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현실을 보면 이 현실에 대해서 직접 나서가지고 해결책을 찾아냈던 게 우리의 과거 역사였습니다. 그렇죠? 산천간이 그렇게 생겨난 겁니다. 설자 그렇게 있고요. 그 같이 그렇게 만들어가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죠.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는데, 혹시 이 책 들어보셨어요? 3만 N 비즈니스라고. 부산은 서울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 일본하고 거리가 가까운데, 일본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일본에 있는 한 교수가 3만에 우리나라 치면 30만 원 되었습니까? 30만 원 어떻게 한번 재밌게 살아볼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실제로 연구를 하고 1년 동안 청년들 모아가지고 도쿄에서 도쿄인가? 거기서 했는데 거기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하자에 와가지고 다시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되는 청년들이 이걸 읽고 이렇게 재밌게 살 수도 있겠구나 해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학생 중에 혹시 이 책 읽은 학생이 있어요? 혹시 아는 이 책 제목을 아는 친구? 부산이었습니다. 농담이고 이런 이제 새로운 시도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면 엄청 많습니다. 예, 우리는 이쪽으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앞으로 세상에 좀 더 행복하게 재밌게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이제 네트워크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이번에 알았는데 중국에 대안학교가 막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랑 좀 결은 달라요. 슈탄학교 있죠. 발도로프 학교가 중국의 상하이하고 이걸 맺어가 아마 공교육까지 끌어당긴답니다. 엄청나게 지금 가고 있고 유기농 농장이 엄청 많아졌어요. 중국에. 예, 그래서 지금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중국에 유기농 하는 사람 우리나라 유기농 쪽하고 이 대학교 좀 연계해서 그걸 좀 해보자 생각이 하고. 네. 혹시 학생 중에 농사에 관심 있는 학생 있습니까? 여기 텃밭 가꾸기 아니에요? 됩니다. 네. 아, 지금 농사에 관심 가지고 이런 새로운 기운에 가면 됩니다. 되게 있습니다. 여기도 부산에도 뭐 이게 도시 텃밭 있죠? 도시 텃밭, 그다음 도시 양봉도 있습니까? 양봉 지금 하면 됩니다. 양봉하고 지금 하면 됩니다. 진짜 됩니다. 네. 유역은 아시죠? 유역 그 뭐죠? 건물 고층에 전부 다 텃밭 다 바꿔놨어요 지금. 네. 후반은 아시죠? 도시 전체를 다 그렇게 만들었죠. 그게 이제 영향을 줘서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됩니다. 이제 새로운 거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로저스라는 사람이 한 50년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되게 지금도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여기가 뭐냐면 어떤 흐름에서 사회적으로 새로운 흐름이 있을 때 혁신가들이 한 2.5% 정도가 먼저 덤벼서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어 대학교 같으면 대안교육을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확 받아들이는 이노베이터, 혁신가들이 한 2.5%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리 어댑터라죠. 휴대폰 같은 거 할 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리 어댑터인데 13.5%가 된다. 이 정도 되면 그 다음 단계에 사람들이 많이 인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영학적 이야기인데 여기 이야기는 뭐냐면 얼리 어댑터가 받아들여서 여기까지 가면 이제 손 털고 나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대학교가 했었죠, 그죠? 대학교 연대되고 잘하다가 이게 국립현대학교, 그다음에 혁신학교 쪽 들어갔죠. 지금은 서울에 가면 오디세이 학교 들어오고 있어요. 오디세이 학교가 지금 1년제 학교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덴마크에 있는 엘트스쿨이라고 1년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제대로 우리나라에 받아들여가지고 중학교 3학년 끝내고 난 다음에 1년을 갭이라고 하죠, 그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있는데 1년을 쉬면서 자기 탐색하는 거죠.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하는 그 1년제 학교가 지금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흐름을 잡고 뭐냐면 3년제 너무 길다. 고등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1년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대안학교 스타일은 이제 끝났다. 그래서 새로운 시즌2를 이야기. 그래서 이번 대안학교 한마당에서 시즌2였지 않습니까? 대안학교 시즌2. 그렇다 그러면 이제 온세미도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이니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나름대로 도시형이면서 뭔가 새로, 여기 문화가 또 있어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요렇게 해서, 만든 도시형 학교는 잘 없어요, 서울에도. 서울에도 뭐 승리산하고 있긴 있는데, 그건 초등부터 올라왔던데, 여기는 중고가 시작됐는데, 아주 독특한 구조예요. 우다다도 그렇고, 하여튼 독특한데, 여기 나름대로 또 뭐가 있겠죠, 그죠? 만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사람 몇 명 소개하겠습니다. 탐지슈즈 아시죠? 예. 탐지슈즈. 혹시 학생 중에 탐지슈즈 쓰는 학생 있어요? 알긴 알죠? 그죠? 네. 이 탐지슈즈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한 사람이 원래 테니스 선수였어요. 테니스 선수였는데 대학 다닐 때 테니스하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테니스를 못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다가 창업을 했는데 뭘 했냐면 대학교에 있는 기숙사에 있는 대학생들이 그 세탁물을 이제 옮겨가지고 세탁소가 되게 귀찮아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헌 트럭을 뭐 100만 원 정도 사가지고 기숙사에 있는 세탁물을 수거를 해가지고 세탁해주고 중간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서 첫 창업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한 10개 정도 창업을 했는데 한 7, 8개는 망하고 2-3개만 성공했대요.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좀 힘이 들었든지 아르헨티나로 자원봉사를 떠납니다. 떠나서 그 자원봉사를 하고 좀 회복을 하는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거기 있는 아이들이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한쪽 다리가 막 붓는 거 이렇게. 이거 보고 이제 코끼리 다리가 엘리펀트 디지즈라는 말을 한대요. 근데 이 병이 왜 생겼냐? 왜 생겼을 것 같습니까?
예, 맨발로 다녀가지고 맨발 때문에 이제 감염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괜찮은데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게 이거였습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사람이 한 사람이 신발을 사면은 요 제3세계에 있는 어린이한테 한 켤레 주는 거, 문자로 주는 거, 요거를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 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온 거죠. 와서 주변 사람들 이야기 다 했더니 주변 사람들 전부 다 하지 마라, 망한다. 그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거꾸로 이 사람이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창업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지금 10년 안 됐을걸요. 작년에 거의 1,000만 켤레가 팔렸다는가. 네, 엄청나게 컸죠. 이게 그래서 초창기에는 되게 NGO 정신이 강했어요. 지금 또 자원봉사 여기 탐주시에서 하는 자원봉사단이 있는데 뒤로 자기 돈을 1,000만 원 이상 내고 가는 자원봉사인데 빌린 사람이 1,000명 넘는다는 거예요. 예, 인도로 성공을 했죠, 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되게 좀 독특한 사람이라서 지금 또 집이 없고 요트에 산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친구죠. 그 다음에 이 사람 아시죠? 셰프계 원조죠. 예. 잘 모르세요? 그렇구나. 요리에 관심이 없으신가? 학생 중에 요리에 관심 있는 친구들 있죠? 있죠? 반응이 있네. 제니 올리버라는 사람이죠. 어제 저도 텔레비전 좀 보다가 이 사람 하나 봤어요. 봤는데 이 사람이 원래 세상을 바꾸는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알려졌는데 청소년을 위한 요리사 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게 1년짜리 프로그램이었고 1인당 5,200만 원 받았대요. 5,2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 5,200만 원 드는 건 어떻게 했다? 이게 되게 다른 거죠. 뭐가 다르냐면 이 사람이 직접 레스토랑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수익 부분으로 이 돈 비용을 충당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봤더니만 이게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며칠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레스토랑이 15도 있고 17도 있대요. 저는 이걸로 제가 찾았었는데 한 2년 전쯤에 최근에 직접 이 사람이 있는 이 사람이 좀 어디 있냐면 그 영국에 있는 혹시 토트니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을 주변에 유기농을 아주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데리고 거기 가가지고 유기농에 있는 유기농 하는 그 실제로 그 농작물을 가져와서 요리하는 것까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그런 거는 다른 프로그램하고 달리 자기가 돈을 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교육생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아주 까다롭습니다. 4가지입니다. 직업이 없어야 되고, 교육생이 되기 위해서 학교를 안 다녀야 되고, 가정편이 오래야 되고, 교도소를 다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제이미 올리버를 통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집을 나가서 사고 쳐서 교도소 갔다가 이거 좀 배워서 영국 가서 하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좀 감동을 받던데.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나이가 17 보이지 않죠, 그죠? 네, 그냥 나이 좀 말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사람이 이제 뭐죠?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엉뚱한 친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주류의 메인스트리트로 심지어 영국에 있는 사람 이야기 들어봤는데, 다음 대선 후보로 나와도 손색이 없다. 이럴 정도로 이 사람이 되게 영역을 많이 넓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하고 연결되는 약간 유기농이고 유기농 쪽 연결되어 있는 토트니스라는 마을이 우리가 지금 꿈꾸는 금산간달길 꿈꾸는 게 토트니스입니다. 그 말처럼 한번 해보자 해서 은평구하고 서울에 있는 몇 개 마을들은 전환마을이라고 해서 이제 에너지부터 음식부터 다 독립하다. 자기마다 이래서 그렇게 해서 토트니스라고 좀 막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한때 흐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토트니스에 슈마 컬리지라고 있습니다. 좀 이따 소개해 드릴 텐데 우리 학생들이 갔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한국 친구는 안 가더라고 하는데 우리 졸업생이 지금 영국 간다고 해서 계약은 꼭 가라고 돈 좀 많이 들었는데 거기가 뭐냐면 간디 스님의 제자의 제자인 사티시 쿠마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책도 많이 있죠. 그분하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썼던 슈마시 이 두 분이 해서 만든 조그만 대학교입니다. 영국에 있는데 그 학교가 이 토트니슨 마을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강의하고 강좌 이런 것들을 계속 열고 있습니다. 토트니슨 마을 안에서. 그 마을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환 마을로서 아주 지금 이름을 높이고 있죠. 우리도 지금 이제 배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서울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균관학교들 다 지금 대한학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 마을 전환학교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경산학교는 이제 전환학교로 간다 선언을 하고 네트워크 국내 네트워크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맺어가지고 이제 진짜 전환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앞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 교과가 농사입니다. 퍼머컬처. 네. 단순히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농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문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애들이 했던 걸 가지고 한 분기별로 한 번, 두 번 정도 하루 종일 음식에 먹습니다. 음식에 먹고 뭐 풀 같은 거 가져오기도 하고 뭘 집도 짓는 방법도 되게 재밌어요. 아, 놀라울 정도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퍼머컬처. 네. 도시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라이프 스토리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일회용 정수기죠. 일회용 정수기를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 전에 뭘 만들었냐면 방충망을 만들었어요. 말라리아를 막는 말라리아 좋은 게 아니고 막을 수 있는 방충망을 먼저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네. 스웨덴 사람인데 지금 나이가 40 넘었는데 말라리아가 연 유국 한 5천만 명이 걸린답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렇게 많이 죽는데 이 모기장을 하고 난 다음에 무려 생존율을 25% 높였다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10대 때 우연찮게 아프리카에 자원봉사를 갔대요. 그다음 20대 때 10년을 온전히 아프리카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계속 뭐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다짐을 한 거죠. 아프리카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가 이런 공장을 했대요. 제조 공장을 했는데 이걸 만들기 시작한 거죠. 모기장을 만들고 그 다음 만든 게 라이프스토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거 적정 기술을 하죠. 전환 기술을 하기도 하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이 지역에 필요한 간단하지만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착한 기술을 개발하는 게 돈도 잘 벌는다는 건 자기가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했어요. 대한학교 20년 다 돼가는데 지금 30대 중반 후반이 있어요. 1세대 그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좀 잘 나간 애들이 있어요. 네, 잘 나간 애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이런 기업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홈페이지 만드는 친구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이런 친구들이 곳곳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게 거창고등학교 아시죠? 네, 거창고등학교 직업식개명 유명하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잘 안 보이겠지만, 네, 자, 시작. 기계명. 너희들이 어느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금을 택하라. 5. 앞을 갖춰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자기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종려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가 여자분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 마을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네, 자, 좀 섬찟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자, 제일 인상적인 것이 이 10개명 중에 어떤 건지 하나씩. 네. 학생들도 제일 인상적인 게 어떤 건지 하나씩. 네. 자, 옆에 있는 거랑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난 이게 인상적이었다. 왜냐하면 이거 좀. 네. 네, 학생도 같이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네. 이 중에 어떤 게 인상적인지. 딴 거는 목숨을 잃는 나라에 난 저기 그러면 예.
1, 첫 번째가 제일 인상적이다. 2, 두 번째. 아, 예, 좋습니다. 3, 세 번째. 좋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4. 네. 여기 이제 창업할 친구들이네요. 5. 아, 네, 좋습니다. 그 농사 지으면 돼, 지금. 농사 안 가도 지금 하면 6. 아, 예, 좋습니다. 7. 아, 물방울이. 8. 아, 예. 이 부모님 보세요. 가장자리 좋아하시는 거. 9. 아버지. 아, 이거 부모님 성적이 굉장히 어려운데. 예. 자, 10. 아, 이건 학생들 안 되는데 부모님들이 많이. 네. 아, 좀 많이 다르네. 지난번 서울에 갔을 때 다른 학교에 가니까 부모님들이 이 중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것 다르게 많이 하시는데. 혹시 거부감 없어요? 있어요. 아, 있으시죠? 예. 겁나요. 네. 제가 이걸 자꾸 좋아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걸 했던 대학교 처음 시작 때부터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부모님이 저 되게 반대를 해가지고 이제 네가 멀쩡한 놈이 대학까지 보내놨더니만 왜 이런 데 가냐. 그래서 사입이 종교인 줄 알고 고정 파가라고 한 1년 정도. 지금도 우리 누님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좀 뭐랄까 이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이런 이야기 자주 하고 하는데 이런 정신 몇 가지만 가지고 살아간다. 이건 됩니다. 예, 오히려 예. 자, 무슨 웃고있는 많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가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앞으로. 네,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이렇게 이제 사회가 급변하고 있을 때는 본인의 가치를 명확하게 하고 이 가치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간다면 훨씬 더 여러분한테 큰 힘이 됩니다. 예.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에 그냥 이 사람들 가는 데 따라간다. 10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야생성이 살아야 돼. 좀 이 학교는 어떻습니까? 좀 사고를 많이 칩니까 우리 학생들이? 예. 아이 좋은 증상입니다. 예. 지금 20대들 전부 다 스펙으로만 다 쌓아놓은 친구들 있죠. 그 이제 그 CEO들하고 만나서 가끔씩 물어보면 진짜 그 친구들 못한대요. 스펙만 쌓은 친구들이 뭔가 새로운 걸 개척해내고 기획해내는 너무 약하대요. 스펙만 쌓아왔기 때문에. 한데 뭔가 이렇게 야생성이 있고 이게 뭐랄까 이렇게 들끓는 에너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고 우리 학교도 이렇게 학교도 다녀본 친구들 보면 그런 친구들이 훨씬 더 다음 20대, 30대를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상간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산천간디하고 다 모아서 이제 좀 오래된 학교들 통계를 좀 내고 할 건데 우선 나온 건 이겁니다. 1기니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2005년 졸업했으니까 지금 30좀 됐습니다. 네, 30좀 됐는데 금상간디만입니다. 이제 1기가 12명 졸업했고 쭉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8기가 지금 22셋 됐죠, 그죠? 네. 그리고 1기가 취업이 2명이 돼 있고 창업 1명, 프리에이전트라고 1인 기업가들입니다. 자기가 독립해가지고 예를 들어 춤세라피 하는 친구인데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학교 다니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강의 나가고 좀 돈을 잘 번답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요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예술 쪽에 그 밴드 중에 여기도 밴드 많이 하죠 학생들. 네. 그 밴드 프로 밴드 가는 애들 2명 있습니다. 요 초창기에는 프로 밴드 가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점점 요즘은 이제 밴드로 안 가고 작업을 많이 하죠. 좀 바뀌었는데 그때 그다음 1기 치고 이제 대학 다니는 없고 그다음에 새롭게 재탐색한 친구. 무슨 말이냐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 2, 3년 해요. 하다가 힘들다 쉽니다. 쉬면서 재탐색해요. 여행 떠납니다. 그리고 또 들어오죠. 또 취업을 해요. 몇 년 있다가 결혼해서 결혼했다가 또 쉬었다가 또 합니다. 근데 이게
보편적이에요, 이제는. 예, 특이한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도 뭐 이렇게 쭉 보시면.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직 뭐 이야기하기 좀 못한데, 6기부터 해가지고 또 달라진 게 이겁니다. 5기까지는 금산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하게 됐는데, 이 친구들하고 6기부터 조금 다릅니다. 이 친구는 대학을 좀 많이 가는 편인데 6기부터는 대학을 안 가요. 일부러 6기 애들은 한 명도 대학 안 갔어요. 사이버 대학을 간 친구 있는데 얘들은 대학 안 가고 자기 살겠다고 지금 객기를 부리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6기니까 지금 나이가 25, 6이었으니까 다 잘 살고 있어요. 자기 나름의 어떤 가치를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7기, 8기 쪽도 있고 취업이 한 30% 정도, 창업 쪽도 조금 가 있고요. 그다음 지금 없는 얘기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예술 쪽도 한 정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을 가는 친구들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제3세. 그러니까 재탐색을 계속해서 하고 다시 취업하고 대학 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 계속 거치는 거죠 지금. 네. 이 중에서 재미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1기 친구들 중에서는 해외 구매 대행하는 친구도 있고요. 디자인 회사에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들어간 친구인데, 그리고 의류 쪽인데 그 구제 있죠, 구제샵.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구제샵을 한 친구입니다. 건물을 3개 가지고 있어요. 대구에서 4층짜리 건물 가지고 있고요. 네, 20밖에 안 됐습니다. 처음에 졸업할 때 얘가 이제 이 디자인 쪽에 연구를 좋아했는데 대학을 안 간다고 해서 어머님이 이제 차이가 좀 어마어마하게 단절해버렸어요. 단절해버렸는데 자기는 그래도 해야겠다 싶어서 자기 친구, 동기, 아버님한테 돈을 얼마를 좀 빌렸어요. 몇 천만 원 빌리고 자기 애인, 남자친구도 3천원 주시고 둘이 해가지고 돈 내서 대구에서 조그맣게 구지사를 했는데 점점 좀 확장돼가지고 대구에 4층짜리 하나 있고 울산에 하나 있고 홍대 쪽에 하나 지금 구제샵이 다 하다가 망했는데 이 친구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구제샵인데 거의 새 옷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플라이 투 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엉뚱하게 뭐 대안학교를 한다는 건데 학교 좀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지금 산청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공동체 만들려고 농사교사 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는 지금 그 학교 애 보내고 난 다음에 아예 귀농해가지고 여기서 양계 해가지고 완전히 자리에 있습니다. 벌써 7-8년째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딱 그 뭐죠 파는 그 향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닭이 정말 맛있습니다. 양계 물론 계란도 맛있는데 이제 그 필요할 때 좀 닭 좀 잡아서 회원만 해줍니다. 전 회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주는데 회원만 계란 주는 회원들한테만 10,000원씩 한 마리 받습니다. 홍보도 해야 되겠네. 닭이 정말 이제 밖에서 기른 닭이 정말 많습니다. 다른닭하고 차원이 달라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국밥집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2기 친구인데 이 친구는 대학을 성공해야 돼가지고 왜 갔냐고 하니까 장사하려고.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 장사였어요. 얘가 되게 소심한 친구여가지고 그런 친구인데 고등학교 와가지고 뭐 학교 다니면서 발표다고 하면서 얘가 자신감 얻었어요. 그러더니 자기는 장사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보면서 장사가 3개, 4개째 하고 있습니다. 다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계속 뭐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렇게 크게 말하면 하잖아. 얘가 좀 눈이 좀 있어가지고 자기 브랜드가 소년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특허에 등록해가지고 소년 브랜드 가지고 뭐 만들고 했는데 아직 성공 못했는데 대한국밥이라고 왜 지금 잘 나가는 그 누구 그 사람 백종원 씨가 그 뭐죠 만드는 거 그때 1호점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지금 국밥 이제 그 국밥 안 하고 자기는 그런 거 프랜차이즈 안 하면 실제로 진짜 하겠다 해서 요거랑 그다음 또 하나 뭐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새롭게 시도한다면서 후배를 데려가고 그리고 정신 못 차리는 이제 고2, 고3 애들 있으면 인턴십 때 여기 보냅니다. 보내면 이 친구가 여기서 일 좀 시키면 다른 선배들 만나줘요. 그럼 얘들이 이제 이런 선배들이 있어요. 우리는 좀 그나마 이제 그렇죠. 그리고 보십시오. 이때는 이 요리한 친구도 있어요. 요리했고 이 친구는 제가 듣기로 한식 요리 뭐 대회 나가 뭐 상도 따고 해서 지금 호텔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교사도 어린이집 가 있는 친구들, 핸드폰 판매하는 친구도 있고요. 바이어도 있고. 그다음 지금 이 친구는 저 안동에서 카페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반대가지고 하는 거 지가 물러가고 한다고. 그다음 요리사. 예.
그 다음에 빵가게 한 친구도 있고요. 자동차 쪽, 그 다음에 벤처 하는 친구도 있고, 지금 헬스 트레이너 있습니다. 요가 강사도 있고요. 아, 지금 여기 중장비도 하고 있습니다. 중장비. 다이버 강사. 이 친구는 국선도도 하면서, 예. 사적인 정도. 이름은 제가 올리겠습니다. 결혼 일찍 한 애들이 있어요. 결혼 일찍 해가지고 고향 내려가가지고 그쪽 활동하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지금 잘 나가는 밴드입니다. 혹시 술탄 오브 디스코? 잘 몰라요. 잘 나가는 밴드인데. 그럼 혹시 고고 보이스 들어봤어요? 고고 보이스라는. 잘 나가는 밴드. 프로 밴드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졸업은 안 했는데 월간 조선인가 거기 이제 소설 써가지고 해가지고 수능을 됐어요. 1년 전에 책도 나왔어요. 단행본 소설. 되게 어려운 거더라고 보니까. 나왔는데 돈 1억을 받았대요.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부모 빚값니다 주고 몇천 남은 거 가지고 유럽 여행 갔다. 들어왔다는 얘기도 없고 안 들어왔다는 얘기도 없고 아직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돈 있으니까 다니겠죠. 네. 그리고 있고. 그 다음 이 친구는 영국으로 홀로를 지금 떠났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인디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니고 그러다가 밴드가 안 됐는 지금 영화 쪽으로, 영화 음악 쪽으로 그쪽에서 한다고. 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또 전설의 친구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계속해서 이제 잠만 들어박혀서 자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이런 친구들 관계에서 자는데 혼자 이렇게 친구 있지 않습니까? 네. 머리는 되게 이상하죠.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같이 이 친구가 집 방을 쓰고 있다가 오늘 3월달인가 애가 쪽지가 나는데 사라졌대요. 나 대학 가고 싶다. 그해 카이스트 들어갔어요. 머리가 하도 비상해가지고 그럼 빨리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4학년 때 TV에 나왔대요. 뭐로 나왔냐니까 당뇨병 있지 않습니까? 당뇨병을 피가 아니고 후 불어가지고 입김으로 하는 그거를 개발했다면서 지금 상용 안 된 거 보면 잘 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랬다고 나와서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만 이제 일본의 공대에서 장학금을 받고 그래서 하고 있다고 전설과 같은 친구들 아주 웃기는 친구인데 이런 친구도 있었고요. 하여튼 뭐 아주 재밌는 친구 많습니다. 우리밀 뭐 이쪽 공간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데 뭐 이야기 다 하긴 끝고 이 중에 하면 기네스북 올라간 친구도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에 가서 시타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기네스북 올라간지 모릅니다. 제가 기네스북에 올라갔는데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직도 인도에서 들어가서 안 나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계속 인도를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 친구 중에서 이 친구가 또 전설입니다. 어떻게 전설이냐면 이 친구 학교 다닐 때 되게 자립적이었고 부모님도 얘를 그냥 거의 이렇게 밀어주고 그냥 뒀는데 졸업하자마자 워킹 홀로데이 아시죠? 워킹 홀로데이 해가지고 하와이로 갔어요. 하와이로 가가지고 하와이에서 접시 닦기 됐답니다. 접시 닦기 했는데 한 6개월 하더니만 내가 조금 더 하면 옆에 있는 이 하와이 아줌마처럼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뉴욕에 가가지고 이제 뉴욕 주립대학교에 들어가서 그것도 어렵다는 회계학과에 들어가서 회계학과 공부해서 4년 졸업하고 온라인 취업을 했습니다. 카페벤에 미국 현지 법인에 들어갔습니다. 또 더 놀라운 거는 이 친구가 그 영어 수준이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영어 수준이 거의 중1 정도 수준이었고 수학은 정말 싫어서 안 했는데 가서 회계학까지 공부했고 더 놀라운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았다. 지가 알아서 다 4년간 저렇게 공부해서 갔다는 거였습니다. 놀랍죠, 지금. 네. 근데 이 애들아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야생성이 살아 있었어요. 진짜. 이 시기에 이 간대학교, 이 금산간대학교는 학교가 금산에 있었고 온데 돌아다니면서 1년마다 한 번씩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공간이 없으니까 뭘 했냐면 국토 했어요. 국토. 그리고 국토 여행을 한 달 내지 2달 정도 했죠. 그 때문에
학교 공간이 없으니까 그걸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2년차 때가 또 안 돼가지고 해외 이동을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호주로 갔어요. 근데 요 시기에 있던 애들이 다 호주에서 한 학기 있었던 애들이에요. 얘들이 해외에 나가는 게 두려움이 없어서 여기 마찬가지죠. 네. 이 친구들은 이때 애들이 되게 워킹홀을 많이 갔어요. 그리고 내국에 있는 애들이 한 학년에 10%, 20% 돼요, 지금. 아예 거기서 생활하고 취업하는 애들 많아요. 네.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아주 또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김수현의 친구인데, 부산 친구입니다. 부산 친구인데, 가끔씩 부산에서 뭐 일이 있으면 이 친구랑 연결시켜주고 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자원봉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졸업하자마자 아프리카로 날아가서 계속 거기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영국에 있는 이제 이 자원봉사 NGO 활동가를 기르는 학교에 들어가서 지내다가 다시 또 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인가 추천서 써달라고 설립하신 양일쌤한테 이야기가 왔대요. 어디 내냐고 하니까 코트라에 낸다고, 대한무역공사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이 나라가, 이 친구가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 수교가 안 돼 있대요. 안 돼 있는데 이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얘가 유일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역을 하려면 이 친구가 꼭 필요했던 거예요. 수수는 얘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또 언어 이게 좀 발달해가지고 그 나라 언어를 거의 완벽하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코트라에 들어갔다는 이런 재밌는 얘기죠. 사실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네, 이렇게 여러분 중에서 그런 좀 야생성을 가지고 그런 데 한번 도전해 가서 지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걸 보시고, 그렇다면 졸업하자마자 몇 가지 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를 좀 이렇게 가지셨다가, 여러분도 정보를 가졌다가 이거 한번 써보면 좋겠다 싶고요. 지난해 지금 성공회대는 이제 여기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학교 특별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여기는 간 친구는 없죠, 아직. 없는데 성공회대에서 이제 전국에 있는 52개인가 대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가도 해요. 우리도 지금 여기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해서 하면 그쪽에 성공회대 이야기를 해서, 성공회대 괜찮죠? 교수들이 워낙 빵빵한 분들이 많아서 여기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해 한 분씩 들어가고, 한진들은 마찬가지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울예대에는 예술 쪽 학교 예대를 많이 갔어요. 그 다음에 한예종도 이런 쪽의 학교를 학생들이 많이, 최근에는 또 잘 안 가더라고요. 보니까. 안 갔는데 전에 많이 갔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흐름은 에스모가 들어오셨죠. 패션 쪽에 그 프랑스에 원래 학원이 있고 우리나라에 이 창년제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 쪽에 있는 친구들은 여기 많이 갔어요. 여기 많이 가서 지내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하나의 흐름은 사이버 대학입니다. 이 친구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있으면서 사이버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또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대학입니다. 함양에 있는 녹색대학 지금 이제 안 하고 온배움터라고 하고 있죠, 그죠? 온배움터 부산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여기 잘 아시죠? 그 다음에 풀무전공부라고 이제 부성에 있는 풀무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2년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게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데 젊은이들 되게 많이 가 있어요. 아까 그 친구 나갔네. 친구가 여기가 있는 데가. 그리고 농촌에서 뭔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좋습니다. 예, 풀무전공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혹시 중국 쪽에, 이제는 중국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가야 이제 그런 나라인데, 아시아 평화학교라고 그 정간디 하셨던 양희창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지금 1년제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온전히 1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1년, 제주도 1년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중국 가서 한 1년 정도 지내고 나면 대부분 다 중국어는 최고의 시험 쳤을 때 시험 이름이 H는 거죠. 최고 레벨 그 아래 정도까지 간대 대부분 다. 그래서 그쪽에 대학 가는 애들이 있어요. 간 애들 대부분 다 그쪽 대학 가더라고 보니까. 우리 애도 지금 금산에 한 명 가서 그래갖고, 대전 친구는 어떤 친구는 여기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 들어왔다 거기 요리 좋아했는데 중국에서 요리 다시 중국 들어가서 중국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 애도 있습니다. 여기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NGO 활동적인 것도 좀 배우면서 중국어도 배우고 해서 괜찮습니다. 한 해 한 10명 정도 해서
그 공과대학, 난양 공과대학이라고 중국에서 알아듣는 공과대학이 있는데 그 공과대학에서 기숙사를 다 하고 수업도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중국, 네, 아시아 평화학교. 혹시 중국 쪽에 관심 친구가 있으면 이쪽도 괜찮습니다. 혹시 관심 있어요? 없어요. 중국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가서 배워야 됩니다.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 문화를 배워서 꼭 배워서 우리는 제천 간디는 중국 쪽이 많아요. 네트워크가 많고 우리는 이 필리핀 간디 학교가 있어가지고 필리핀 간디 쪽하고 영어권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좀 하려고 저만 한두 명 정도는 이런 쪽에 보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인 학교들이 많죠. 예술 쪽에. 그래서 피아노 학반 아시죠? 여기 유명한 선생님 여기 쪽 가깝죠, 그죠? 여기서 간 친구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보다 좀 하고 좀 여기. 그 다음에 요 임동찬 선생님 아시죠? 네, 지금 저기 완주에 있죠. 완주에 있는데 이분이나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워낙 탁월한 카리스마로 학생들 휘어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술 쪽에는 이분들 밑에서 한 6개월 정도 있어 보면 예술이 뭔가 깨우칠 것 같아요. 우리 졸업한 금산 말고 제천 졸업한 친구가 여기 3명, 4명 갔었는데 다들 애들이 근데 얻어먹고 지금 깨침을 얻어서 지금 자기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다음 파티라고 디자인 쪽 관심 친구들 있죠. 예, 디자인 쪽에 3년제 홍상수 씨, 안산수채 만든 그분이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랑 여기 두 분 굉장히 친하세요. 친해가지고 여기 뭐 활동하면 같이 하더라고. 우리 졸업생이 지금 2명, 3명 같습니다. 가 있고 여기는 아시죠? 고춧가루 부대라고. 혹시 고춧가루 부대? 아, 들어봤죠? 연극 쪽인데 여기도 이제 졸업한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연극하는 팀인데 연극 쪽에 관심 있으면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일단 1년 정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가서 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해외에 있는 대한대학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슈마 클리지입니다. 토튼스라는 마을 안에 있는데 여기 꼭 좀 보내고 싶어요. 우리 애가 지금 한 명 영국 간다는 애 있어가지고 졸업한 8기 친구인데 22이죠. 군대 갔다 와서 그래서 여기 꼭 가라. 가지고 말 몇 가지 던져봤더니 얘가 팍팍 알아듣고 꼭 가겠습니다. 이제 지금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좀 배우고 오면 참 좋겠다. 근데 이게 흐름이 이런 이제 그 생태적인 이쪽 반응이 가장 앞서간 조그만 학교인데 마을 단위의 기업 이런 이제 공동체 만든 데서는 아주 탁월한 곳입니다. 꼭 이쪽에 가고 여기도 같이 갔으면 좋겠네요. 우리 선생님 지금 두 분이 중학교 선생님이 두 분이 내년 전에는 이제 안식학 여기도 있죠 선생님 그죠? 안식학기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이미 집까지 지금 알아주고 있습니다. 네, 토트리스 마을에 가서 두 분이 이제 배우고 와가지고 다시 접목하겠다고 우선 두 분이 지금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덴마크에 있는 카우스 스피롯이라고 프로젝트 수업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대학인데 그냥 못 들어갑니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자기 프로젝트를 1년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과를 가지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가는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교장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몇 번 와서 이제 그 하자센터랑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프로젝트로서는 아주 탁월한 겁니다. 3년 전에 처음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 프로젝트 하는데 그 노하우나 역량이 상당합니다. 제가 느끼는 그래서 우리 지금 졸업 3학년 중에 한 명이 이쪽으로 한번 가면 어떨 텐가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영국 쪽에 있는 학교라고 들었는데 CICD라고 우리 제천에 있는 졸업생이 한 명 갔다 와서 자기는 잘 갔다 왔다고 후배들한테 절대 가지 말아요. 너무 빡세다고 대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만들어 올리다가 결국 대한대학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학교가. 그래서 되게 하드워킹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 버스에 태우고 곧바로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냥 자원봉사 프로젝트 시키는 그런 영어는 확실하게 하고 왔는데 이런 데도 괜찮습니다. 기독교 쪽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땡기지 않으세요? 땡기지 않으세요? 이거 좀 봐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 있는 연발의 대학이라고 여기도 이제 재밌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에 여기는 스웨덴에 있는 학교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도 제천에 한 명 갔다 왔고 금산 필간에 필리핀 간대학교 학생이 갔다 왔고 내년에 우리 학생이 한 명 갔다 왔고 이랬는데 보통 이 시민대학이죠. 이 시민대학이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일단 영어를 쓰고 이제 세계에서 한 20개 넘게 학생들이 청년들이 모이는데 강의 중심이 아니고 대부분 다 프로젝트 중심인데 한 강사가 오면 2주 정도 한답니다.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고 프로젝트하고 가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젊은 그런 직접 활동가들이 많은데 각 분야가 있는데 뭐 영성 분야, 뭐 비즈니스 분야, 생태 분야 이런 것들은 한 10가지 정도 분야가 가지고 온다는데 그 내용을 제가 그리프를 잠시 한번 봤는데 야 이거 멋있네. 갔다 온 데는 둘 다 전부 좋아가지고 너무 좋았다. 간대학교 게임도 안 된다고 네. 영어를 잘 못해도 충분히 주위에서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데가 있다. 예, 사실 작년에 여기 학교 이제 한 1년간 문 닫으려고 그러다가 지역에서 지원이 끊겨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다시 지원이 생겼다고 올 한 100만 원 정도 예, 학비하고 숙소비 다 그렇게 얘기되고 그 다음에 노메즈라고 혹시 비즈니스 쪽에 관심 있는 친구가 있으면 네덜란드에 있는 학교인데 좀 유명한 학교입니다. 여기도 1년짜리 학교인데 이런 데서 만났습니다. 이런 데가 엄청 많습니다. 네. 덴마크 쪽에는 이런 시민대학이 73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각 분야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체육 쪽도 있고요. 체육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 학교입니다. 제가 제일 놀라는 게 체육관. 와 정말 멋있습니다. 혹시 운동 쪽에 뭔가 좀 배우고 싶고 이런 게 있으면 여기가 연극하는 학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덴마크를 쓰는 데가 많아요. 영어 쓰는 곳이 그런 많지 않아서 지금 영어 쓰는 곳이 몇 명이 가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미션을 줘가지고 지금 좀 더 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대한학교 교사 양성 과정이 있는데 여긴 제가 가고 싶은데 어떡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 있는 이런 마이스 대학교나 좀 더 구체적인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커피 쪽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독일 그 다음에 벨기에 쪽도 잘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지금 그 직업 전문 학교를 하고 있는 분하고 지금 네트워크 해가지고 이쪽으로 좀 뚫어볼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 취업이나 창업하는 친구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별의별꼴이라고 우리 학교 졸업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 있는 청년이 우리 금산 지역에 내려와가지고 자립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네, 정말 엉뚱한 친구들인데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낭만이하고 졸업생 8기 졸업생이 2명이 만들어둔 창업을 했습니다. 청년기업으로 창업을 아직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예, 까지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모닥불을 하기도 하고 원래는 뭐냐면 낭만적인 결혼을 하자 이게 이 친구들의 핵심 컨셉이었어요. 근데 이제까지 결혼을 3년 있었는데 세 팀이 결혼했습니다. 2팀은 학교 관련된 게 있고요. 1팀은 뭐 교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혼보다는 지금 다른 쪽을 좀 자꾸 뚫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했던 일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플라이트 창업했다는 친구. 그 대구에 있는 4층짜리 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대한 이야기했던 거죠. 그다음 재탐색. 많이 졸업하자마자 지금 뭐 1기 졸업생 있다고 했는데 그 친구도 아마 지금 재탐색 중일 텐데 재탐색 중에 몇 가지 추천하는 건 우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졸업생이 한 명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프가 뭐냐면 되죠. 오가닉 유기농 농장에서 일하고 싶은 청년들입니다. 네, 나이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체코에 가고 싶다. 가고 싶으면 교통비는 제가 대고 가고 체코 우프에 들어가서 이런 데 가고 싶은데 받아줄 수 있습니까? 한 뭐 2주, 3주 정도 그쪽에서 오픈하면 제가 가면 됩니다. 숙식 제공해주고 4시간 동안 일해주면 됩니다. 근데 심지어 아주 재밌는 데는 체코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갔는데 아주 뭐 섬 같은 데 사는 사람 집에 갔을 때 그래서 거기서 너무 황홀하게 지내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건 뭐냐면 되게 마인드가 열려있어요. 다 유기농하는 데에서 그래서 학생들이 갔다 오고 나면 되게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옵니다. 그 이탈리아에 우프 갔다 왔던 친구가 6개월 동안 다녀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너무 좋았다고. 얘가 원래 슬로푸드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탈리아 갔다가 다녔는데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우프는 우리나라에도 있고
우리도 한국 우프도 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는 우프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우프하는 사람 우리 학교에 와요. 와가지고 이끌고 가고 하는데 반대로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있어요. 예, 어른들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잘 나갈 때 그 프랑스 그 뭐죠? 포도주 할 때 그때가 정말 좋답니다. 돈도 준답니다 그때. 가서 하면 한 달 정도 일하고 이제 돈 받고 가지고 이제 그 여행 다니기도 하고. 이 로망이죠. 학생들은 별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 유럽 갔다 왔으면 한번 구경할 텐데 가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 얼마 안 됐어. 여기 4명 가고 싶은 생각 안 듭니까? 아 가서 근데 도와주면 여기 보니까 뭐 그냥 일 정도 일머리 여기서 많이 기르잖아. 재밌는데 재밌어요. 이게 그 교류하고 사람 사귀는 데는 딱입니다. 정말 좋아요. 그 다음에 워킹홀리데이는 지금 도저히 워낙 사건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학교 선생님이 한 분이 결혼하고 부부가 학교 1년 휴직하고 도저히 워킹홀리데이 갔어요. 갔다가 내년 한 복지가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가지고 와라. 그래서 오면 괜찮은 데서 소개해주고 하고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입장이 될 텐데 청년 국제 자원 활동가가 가능합니다. 보통 지금 대부분 다가 대학생들 중심이 되어 있는데 대안학교 졸업하고 온 애들도 가능한 곳이 한 3군데쯤 돼요. 그 3군데를 잘 알아두면 가면 좋죠. 뭐냐면 6개월 정도 해가지고 가는 건데 이 친구 여기 이 친구가 우리 금산 간 이 친구가 필리핀 갔는데 필리핀에서 6개월 동안 자원봉사를 합니다. 교통비 지원 다 받고요. 심지어 용돈을 30만 원까지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못다 이룬 한이 야구입니다. 그래서 이번 1학기 때 여기 필리핀 가서 여기 가서 자원봉사하고 와가지고 평판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대표가 이 친구 끌어당기려고 지금 내년에 꼭 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친구의 고마움은 야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번 돈 그걸 그걸 모아가지고 한 2-3년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메이저리그 야구로 여기도 못하고 진짜 이게 이 친구 그런데 메이저리그 야구로 3주간을 미국 서부 쪽 있죠? 서남부 쪽 해가지고 그쪽을 다 돌아다니다 20경기를 봤다는가? 야, 네 영어는 어떻게 되냐니까? 와 그런 거 제가 중요하다. 야구에 꽂히게 되니까 그 아는 사람 만나고 가서 보니까 또 야구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 또 있어요. 또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같이 집에 가고 해가지고 사람 많이 사귀었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친구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 와 있어요. 학교 와서 학교에서 자원봉사 하면서 일해주고 애들하고 만나고 싶어서 내년에 가르치고 영어 지금 준비한다고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3군데 정도인데 더 늘어날 겁니다. 몇 군데 더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대부분 이쪽에 더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동체입니다. 영성 공동체인데 여기는 꼭 가보라 하죠. 플럼 빌리지 갔어요 혹시? 유럽 어디로 갔어요? 주로? 돌아다녔어요. 어디로 가냐고. 뒤에 있는 친구 어느 나라 갔는지. 아, 그렇구나. 프랑스 가셨어요? 갔어요. 아, 갔어요. 여기 갔으면 참 좋았어요. 네. 플럼 빌리지라고 갔다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얘기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지금 오늘 좀 가본다고 하는데 자원봉사도 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이제 제가 제가 첫 담임했던 애가 그 친구가 건국대를 갔는데 건국대에서 이제 풍을 했어요. 풍을 했는데 이마과 출신이었는데 그 얘가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로망이 있어가지고 친구 풍을 했던 4명이 유럽을 다닌 거죠. 풍을 해가면서 지금 이거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을 다녔는데 다니면서 플럼 빌리지를 간 거예요. 여기도 가본데서 갔는데 다녔던 거 좀 가장 좋았다. 너무 멋있다. 여기 한번 가보라고. 우리 선생님도 좀 갔다 와서 여기 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가 아주 좋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슬로푸드 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2층에 그 간대학교 출신 학생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 점토예요. 점토에 10년 동안 작업을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 산다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끌적끌적 대들만 아니다. 다시 또 강화도로 농사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친구가 후배들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고 했더니 마지막에 어떤 말 했냐 하십니까? 이제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만 남기라니까 부모한테 듣지 마라. 부모는 언젠가 당신 이야기를 다 들어준다, 동의해준다 하면서 제 친구입니다. 네, 이 친구인데 적정기술 쪽에 하고 같이 부부들입니다. 집 쉬어가야 해가지고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살다가 전부 다 강화도로 나갔어요. 농사짓는 다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졸업한 친구인데 산천간디고 출신인데 산천간디고 교사로 들어갔습니다. 학생들 평가 중에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대안적인 수업을 하고 있다. 다른 교사들 별로 대안적이지 않다고. 이 친구는 그 산천간디 1기 출신인데 지금 오늘 전화가 돼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도 교장이 됐다고 여행 학교 있습니다. 네, 필리핀, 태국, 유럽까지 뚫었습니다. 네, 다른 친구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우리 종합 졸업한 애 여기 가서 각각 너무 착해 얘기해서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얘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1년을 부부가 돈 다 끌어모아가 신혼여행 1년을 여행만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여행 학교를 찍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뉴질랜드에서 대학을 다 나왔는데 그 뉴질랜드는 사회복지 쪽에 호텔 경영 전공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가가지고 사회복지 쪽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사회복지사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네.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사회복지는 자꾸 자기는 돈도 없고 이런 데 내가 친구들이 야 너는 간다면서 뭘 그러냐 그래서 이제 우리 철학과 가치로 살아야 이런 얘기 한다고 하는 이런 이제 국제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충분히 이제 이용해서 좀 하고 있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유럽에 있는 공동체, 젊은 공동체들입니다. 공동체가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한번 보시고. 몬드라고는 들어보셨죠? 협동조합으로 유명한, 네. 마을 전체가 이제 협동조합을 하고 보시면 아주 유명한 곳이죠. 지금 협동조합 쪽에 관심을 좀 더 기울여서 한번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포트 있습니다. 전화마을. 사이즈는 5만 명 정도 되는데 되게 작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뭐 만들기도 하고 유기농 그리고 로컬 푸드 그다음에 그 마을이 2020년에는 100% 그 전력을 수급하지 않고 마을 안에 자체적으로 네, 에너지 자립만 그래서 우리 에너지 자립 학교를 대학교도 해보려고 그리고 이제 지역 로컬 화폐 쓰고 있고 네, 재밌습니다. 이런 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책 그냥 소개 한번 드리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핵학 저 뭐죠? 이 마을 이름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말이 나르가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여기 책이 있는데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읽어보시고 혹시 여기 또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번 보시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졸업해서 혹시 이런 뭔가 이제 있는 것 좀 새로운 거 뭔가 좀 해보고 다른 사람들 만나고 싶으면 검사으로 내년에 오세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네. 여기서 지금 이제 일종의 시민대학이 내년에 우리가 지금 편하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졸업 후에 제가 이제 지금 우리 고3 학생들 20대 때 3대 프로젝트 만들어 진행해보는 거 한번 추천을 드리고 네, 뭐 이런 이야기들 일단 한번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20대, 30대가 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요인도 있고 가정 요인도 있고 개인적 요인이 있는데 개인적 요인은 어쩔 수 없지만 가족 요인 중에 제일 큰 거는 부모님 뒤에서 리모컨 들고 왔다 갔다 조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학생이 결국은 그 리모컨에 의해서 집에서 틀을 밖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10대이기 때문에 10대는 부모님들이 이제 같은 옆에 선상에서 이제 같이 손붙잡고 간다면 20대 때
이제 한 걸음 뒤에서 물어서 확실하게 밀어줄 수 있게 가지 않으면은 나중에 다시 기어 들어와서 팽개처럼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하고 학생들은 독립을 확실하게 하세요. 저희 경험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을 보면 확실하게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순간 정신적으로 독립이 돼요. 그건 더 확실합니다. 완벽하게 안 되더라도 이 20살 이후에 집에 있으면 계약서를 쓰세요. 계약서를 써서 내가 뭐 돈을 빌리든지 그렇게 해서 갚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단단하게 마음 먹고 한번 부딪혀보고 그런 많이 나가보고 도전되고 실패되고 그런 과정을 자꾸 거쳐야 됩니다. 네, 농사 지어도 가보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하나만 대나무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나무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답니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이 모죽이 5년 동안 아무리 뭐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안 자란대요. 딱 그대로 있대요. 좀 희한한데 그러다가 이제 5년이 지난 4월이 되면 갑자기 하루에 7, 8cm 큰데요. 쑥쑥 하루에 그런가? 그런 생각을 못해요. 안찬적이네. 한번 해봐도 되겠지. 그래서 이제 30m까지 자랍니다. 30m까지 자라는데 이 궁금해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5년 동안 밑으로 뿌리로 삭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딱 5년이지 않습니까? 6년도 안 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틀림없이 지금 뿌리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틀림없는 사실을 봅니다. 네. 땅이 부를 때는 땅으로 내려가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한참 내려가지고 자기 탐색도 하고 이래 걸리기도 하고 뭐 쉬기도 하고 뭐 깨지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가 세상이 부를 때 하늘을 부를 때 돌아갑니다. 네. 그 전에 충분히 아래쪽에 탐색을 많이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믿고 좀 기다리면서 학교와 같이 진행해가고 하늘에서 부를 때 그때 기다리고 있다가 쑥쑥 자라올 때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뭐 강의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질문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예,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고 네. 학생들 질문 없어요 혹시? 질문 없어요? 예, 농사, 네. 싸게 사세요. 비용이요. 예? 땅을 싸게 사려면 어떻게 하려요? 땅 사지 마십시오. 사지 말고 지금 들어가면 땅이 널리고 널렸어요. 빌릴 수 있는 땅, 그냥 그 땅 엄청 많습니다. 예. 20대 때 농사 짓는다 그러면 전부 다 모셔가려고. 가서 개간을 해야 된다. 아니요, 잘 돼 있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벌써 우리 마을도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몇백 평 또 노옵니다. 이런 땅들이 엄청 많습니다. 접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이런 일이 이건 새롭게 제가 알게 된 건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나 고민했는데 돌아가시니까 이분들의 자녀가 이제 귀농을 하기 시작했어요. 좀 달라졌어요. 지금 잘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좀 지난번에 못했는데 네. 땅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 자꾸 만나게 됩니다. 관심 친구들. 특히 푸는 거 있는 데 갔다가 하면. 네, 또. 부모님들도. 저희 정보가 좀 많이 있는데 저희 학교 측에서 PPT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는지. 예. 뒤쪽 부분에 정보 있는 부분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또 선생님 메일을 주시면은 저기 자원봉사 그죠? 그 공지 뜨면은 오면은 같이 공유를 할게요. 한번 여기 지원 한번 해보시고. 네. 이로써 강의 아주 잘 됐다.
질문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질문 자꾸 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스님께서 지금 10시 기차표를 끊어놓으셨는데도 빨리 가셔야 돼서 좀 더 붙들기가 좀 죄송하고 그래서 더 이상 질문도 못 받겠습니다. 오늘 그 하반기 부모 교육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부모들한테도 그렇고 좀 생각을 달리 해보는 그런 것도 있고 좀 막연하기만 했던 게 좀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전부 좀 얻어가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부모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강의해 주신 태연 선생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